시댁 부엌. 어머,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세요? 이런 건 저희가 해야죠. 동서, 어머니가 전을 직접 부치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야? 그러게, 우리가 한눈판 사이에 어머니 부려먹은 거야? 아무리 어머니가 착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 네? 저는 어머니가 도와준다고 하셔서. 그래, 혼자서 전 만들고 있는 게 힘들어 보여서 내가 도왔어. 니들은 같이 하다 말고 어딜 다녀온 거야? 손에 그건 뭐고? 아, 목이 너무 말라서요. 마침 동서가 커피 쿠폰이 있다고 해서. 어머니 좋아하는 유자차도 사왔는데 얼른 드세요. 그리고 전 부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세요. 게다가 막내 동서는 저희와 다르게 집에서 살림만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야 금방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맡기고 잠깐 카페 다녀온 건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동서도 참 가만 보면 여우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 제가 할게요. 뜨거! 된 거야? 아니 뒤집게 만들었으면서 그 사이에 됐어? 기름이 튀었네요. 흉 안 줘야 되는데. 애들이 선생님 외모를 엄청 따지거든요. 손에 조그마한 상처만 있어도 안 이쁘다고 싫어한다니까요. 그럼 바로 잘리는 거고요. 학원에서 일하기 얼마나 빡빡한지 모르시죠? 돈만 좀 여유가 되면 제가 학원 차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소한 것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러겠다. 동서도 참 고생 많아. 나도 그래. 나도 보험 팔려면 풍기는 분위기가 고급스러워야 되는데 이런 전 뒤집다 보면 몸에서 기름 냄새가 배거든. 그럼 또 그런 냄새는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싫어한다고. 나가서 돈 버는 여자들이 다 이래요, 어머니. 얼마나 힘들다고요. 건물주가 제일 부럽다니까요. 할 일 없이 세입자들 월세 받아서 돈 쓰기에 바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어머니가 제일 부러워요. 부럽긴. 세입자들 관리하기에도 얼마나 빡빡한지 아니. 제때 돈 안 내는 사람들도 많고 시설도 맨날 고장나서 업자 불러서 고쳐야 돼.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 하루가 금방 간다고. 하긴 그것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희가 그 부담 덜어드린다니까요. 또 그 소리냐? 또 그 소리냐뇨. 어머니도 참. 어머니 연세에 이런저런 거 신경 쓰면 건강만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럼 깐깐한 일들은 저희한테 맡기시고 어머님 그냥 편하게 쉬세요.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혼자서 건물 5개나 관리하는 거 힘드시잖아요. 이제 슬슬 저희한테 맡길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난 아직 팔팔하다. 사람이 일이 있어야 더 활력이 돋고 건강해지는 법이지. 니들한테 건물 다 맡기고 할 일 없이 집에 있으면 금세 늙는다. 그럼 빨리 죽는 건 시간 문제고. 내가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니지. 어머니도 참, 무슨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희도 건물 관리하는 법을 배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 손주들도 생각하셔야죠. 클수록 학비가 많이 드는데 저희들 버는 돈으로는 어림없는 거 알잖아요. 저희 아들 이번에 과학상 받은 거 아시죠? 선생님들이 죄다 과학 영재라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추천해 주는데 하나같이 비싸더라고요. 세상에 돈 없어서 자식 능력 못 키워주는 건 너무 슬픈 일이지 않나요? 저희 애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쪽으로 얼마나 재능이 많은데요. 예술은 또 돈이 많이 드는 거 아시죠? 한번 공연 나갈 때마다 드레스에 메이크업 비용에 선생님 레슨비까지 아주 장난 아니라고요. 어머닌 세 받아서 무조건 저금만 하시잖아요. 저흰 그 돈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건물 몇 개라도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됐다. 저번에도 말했듯 나는 나 팔팔할 때까진 내 건물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다. 그리고 니들도 니들 직장이 있지 않니? 니들이 어디 몸이 안 좋아서 자식 건사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각자 자리에서 돈 벌고 하는데. 나는 그렇다. 부모 도움 안 받고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해. 부모가 언제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자기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정한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애들도 마찬가지야. 부족한 거 없이 자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생기는 법이야. 부모가 자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있단 것도 알아야지. 아예 부족함 느낄 새도 없이 퍼주면 그것도 모르지 않니? 그러니 애들 핑계 대지 말고
하던 일이나 열심히 잘 하렴. 그리고 맨날 막내한테 집안일 몰아주지 말고 니들도 좀 거들어라. 맨날 도와주러 왔다면선 둘이 짝지어서 놀러 다니기나 하고. 어머니, 저희가 언제 놀았다고 그래요. 설마 막내 동서가 뭐라고 하던가요? 막내가 어디 그럴 인성이니? 암튼 또 건물 얘기 꺼내기만 해봐. 그땐 국물도 없으니까. 국물도 없다뇨. 설마 저희한테 안 물려주실 건 아니죠? 왜? 아예 안 물려준다고 하면 안 찾아올라 그래? 아예 발길을 또 끊으려고?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속 뻔히 들여다보이니까 가릴 필요도 없다. 난 내 재산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니 헛된 기대 품지 말고 내 재산 목적으로 찾아오는 거면 관두라. 어머니도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서운하게. 그래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좋아서 오는 거죠. 얼른 전 부칠게요. 그럼 됐죠? 막내 동서 쉬어. 저기 테이블 위에 커피 사왔으니까 그거 마시고. 제가 해도 되는데. 주래도. 어머니가 막내 동서 혼자 전 부치시는 게 싫으시대잖아. 우리도 마음 불편해서 그래. 얼른 가서 쉬어. 그래, 이제부턴 우리가 할게. 어머니, 저희가 전 맛있게 해다 드릴게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새우전도 해야겠다. 그럼 아버님 제사니까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해야지. 동서 얼른 가서 쉬고 있어. 네. 잠시 후 시댁 화장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네. 어머니 안 계실 땐 나보고 다 하라 그러더니 그나저나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네. 어머니 허리도 안 좋은데 괜히 발 헛디뎌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어디 마른 걸레가 좀 있나? 너 거기서 뭐하니? 어머니 화장실 가시게요? 바닥 좀 닦으려 하고 있었어요. 좀 미끄럽더라고요. 난 일부러 쉬게 만들어줬더니만 또 일하려 하고 있어? 좀 쉬어라. 오자마자 계속 부엌에 가 있었잖아. 근데 무슨 화장실 청소야. 내가 알아서 하마. 아니면 아들들 시키든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금방인데요. 아유, 그냥 쉬래니까. 너처럼 그렇게 쉴 새 없이 일하면 나중에 병난다.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병나. 내가 그랬어. 나도 젊을 때 일만 하니깐 나중엔 억울함만 가득 쌓인 거 있지.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도 큰일 당한 것처럼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 사람이 적당히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얼른 나와라. 나랑 차 마시면서 수다나 떨자꾸나. 그럼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는 무슨, 그냥 쉬어. 집에서도 하루 종일 애 보고 집안이라고 바쁘다며. 오죽했으면 막내가 나한테 와서 걱정을 하니. 지도 보기에 지 마누라가 고생하고 있는 걸 아는 거지. 도와줄라 해도 너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런다며? 집안일은 부부가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갓난애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다 큰일 난다, 응? 우리 아들 호래비 만들지 말고 좀 쉬엄쉬엄 해라. 이 형님들처럼 늦장도 부리고. 별로 고생도 안 하는걸요. 아무튼 저 생각해주는 건 어머니밖에 없네요. 내 며느리 내가 챙겨야지. 얼른 나오렴. 네, 그럴게요. 1시간 후 시댁 부엌. 쟤네들은 전만 붙이면 된다더니 뭘 저렇게 하루 종일 하고 있어? 내가 좀 가봐야겠네. 에이, 엄마 그냥 놔두세요. 아까 보니까 다 됐더라고요. 일단 우리끼리 먹고 있으면 오겠죠.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모였는데 같이 먹어야지. 곧 올 거예요. 그나저나 엄마, 저번에 그 세입자 밀린 월세 냈어요? 냈지. 사정 들어보니까 딱 하더라고. 부모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등바등 살았더라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돈부터 내놓으라고 닥달했으니 날 얼마나 원망했을까 싶어.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낼 건 내야죠. 그리고 괜히 그런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고 그럴 거 없어요. 알고 보면 사기치는 걸 수도 있다니까요. 엄마가 또 마음이 여린 걸 아니까 그걸 노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형이랑 나랑 건물 관리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 인성이 아버지 닮아서 얼마나 우락부락해요. 그러면 월세 못 낸다는 소리 함부로 못 한다니까요. 결국 건물 내놓으란 소리구나. 어제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소리만 하는 거냐? 어머니가 고집을 계속 부리시니까 그러죠. 저번에 건물 천장에 물 새서 갔다가 어머니 바닥에 미끄러지고 그랬잖아요. 허리도 삐시고.
그런 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또 얼마나 흉흉해요. 어머니처럼 나이 많고 여인 사람이 건물주 한다고 하면 나쁜 마음 품기도 쉽다고요. 그 뉴스에도 세입자가 건물주 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나이에 비해 정정하신 편이라 괜찮으실 것 같은데 세입자분들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없고요. 예수 씨도 참 세상을 모르네. 집안일만 해서 세상을 그렇게 밝게만 보고 싶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해끼치려고 그래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시라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 건물도 우리가 관리할게요. 어머닌 저희 용돈 받으면서 편하게 사시라니까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글쎄 내가 괜찮대도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 거냐? 위로 가면 그냥 집에 가거라. 왜 자식을 내쫓으려고 그러세요? 당장 막내 봐봐요. 지 할 일이다고 아버지 제사에도 안 온 거. 우리도 바쁘긴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도 아버지 제사니까 할 일 제쳐두고 온 거잖아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저희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못 믿는 거예요. 설마 저희가 제사 안 받고 바로 모른 체 할까봐 그러시는 건 아니죠? 저희도 슬슬 서운해요. 저희도 잘 관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했다. 그런 소리 할 거면 막내처럼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게 나아. 형이라는 것들이 동생 뒷담화나 하기 바쁘고 내가 니들 속을 모를 줄 알아? 알썩 나가라! 나가! 아유 깜짝아. 왜 또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좋은 의도로 말한 건데. 알았어요. 더 말 안 꺼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밥만 먹을게요. 아무튼 어머니 성격도 참. 그날 밤 시댁. 너는 바로 집으로 가면 되지. 뭘 또 들른다고 그래. 형제들도 제사만 치르고 다 집에 갔는데 안 피곤해?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 제삿날인데 그냥 집에 가요. 영 맘에 걸려서 맞죠. 고생했어.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일이 왜 그렇게 많았대? 그러니까 말이야.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뭐야 이게? 갈비 세트예요. 곧 추석이잖아요. 저희 마트에서 밀고 있는 상품인데 어르신들 먹기 좋게 고기가 되게 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어요. 이런 거 안 사와도 된다니까. 니들 먹지. 저희 것도 당연히 사왔죠. 아버지 제사에 참가 못해서 죄송해요. 어떻게든 오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요. 됐다. 제사야 매년 하는 건데 뭘. 병인이가 고생했지. 설거지에 청소에 싹 다 했어. 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듣지를 않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걸요. 또 당신 혼자 있구나. 형이랑 형수님들도 참 너무하네. 워낙 성격이 순해서 그러지. 암튼 잘 먹으마. 식혜라도 주랴. 제가 따라 마실게요. 근데 어머니, 현관문 전등이 나갔네요. 계속 깜빡거리는데요. 그치. 아까 네 형들한테 얘기했는데 글쎄 전등 갈 줄을 모른대지 뭐냐. 맨날 오면 뭐해. 도움이 안 되는데. 그저 사탕 발린 맛만 잔뜩 하고. 형들이야 사무직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갈아드릴게요. 금방이에요. 그래 고맙다. 근데 속이 왜 이렇게 깝깝한지 모르겠어. 소화가 안 됐나? 어디 불편하세요? 여기가 뭉친 것처럼 아프네. 그래요? 요즘 자주 그러시네.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 아유,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병원이야. 괜찮아. 괜찮긴요. 어머니 연세엔 조그마한 증상이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내일 저랑 병원 가세요. 번거롭게 무슨. 너도 집에서 일 많을 텐데. 나도 나 혼자 가마.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바람 쐬고 좋죠. 제가 병원 예약해둘게요. 그래요. 자주 그러시면 병원 가보는 게 좋죠. 참는 것도 안 좋아요. 네, 알았다. 나 건강 신경 써주는 건 니들밖에 없구나. 나머지 자식들은 내가 어디 아픈지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저 내가 언제 건물 물려줄까 오로지 그것만 관심이 있다니까? 에이, 설마 그렇겠어요. 형들도 어머니 걱정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 좋은데 일이 워낙 바빠서. 저도 형님들에 비해 자주 못 오잖아요. 자주 와서 어머니 말벗도 해드리고 하면 좋은데. 나는 자주 오는 거 바란 적 없어. 요즘 같아선 혼자 지내고 싶어. 자꾸 오니까 나도 귀찮아 죽겠다. 그리고 목적이 너무 빤하잖아. 맨날 와서 지들 앓는 소리만 한다니까? 어떻게든 내 지갑 열려고 용을 쓰고 있다고?
공부하고 싶은 만큼 다 시켜주고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다 해서 줬구만. 그럼에도 성의 차질 않나 봐. 이렇게 다 늙은 엄마 붙잡고 건물 내느라 땡깡 부리는 걸 보면. 명분이 그런 거겠죠. 형들도 다 잘 나가는데요, 뭘. 엄마 보고 싶은데 다들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요. 다들 바쁜 직장인인데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시는 게 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휴, 아무튼 이들은 참 순진하구나. 그렇게 착해서 이 험한 사생을 어떻게 사니 그래. 그래도 니들만이라도 착해서 다행이구나. 안 그러면 인생 자체가 허탈했을 거야. 다음 날 저녁, 집. 군병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보라고 했다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대? 일단 검사해봐야 알 수 있다 그러네. 나도 어찌나 놀랐던지 어머니도 적잖이 당황하시더라고. 바로 검사 일정 잡아서 거의 반나절 동안 검사 받았어. 영 불안하더라고. 아무 일도 아니어야 될 텐데. 그러게. 어머니 작년에 건강검진 할 때만 해도 별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검사를 오래 할 정도라니 결과는 언제 나온대? 일주일 뒤에 나온대. 어머니가 일단 다른 가족한테는 말하지 말라 하더라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호들갑 떠는 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 하긴 검사 결과 나오고 말해도 늦진 않지. 별일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이다. 그러길 바래야지. 내가 진작 신경 쓸 걸 그랬나 봐. 어머니 속 안 좋다고 하신 게 벌써 몇 번째인데 그때마다 그냥 소화제만 사다 드렸네. 이럴 줄 몰랐지. 그리고 챙겼어도 자식인 내가 챙겨야지. 암튼 고생 많아서 일이 조금이라도 덜 바빴으면 내가 모시고 가는 건데 요즘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서윤이는 장모님이 맡아주신 거요? 갓난애 데리고 큰 병원 돌아다니기가 그래서. 장모님도 고생하셨네. 내일 전화 좀 드려야겠다. 괜찮아. 엄마도 이해하는데. 안 그래도 당신이 보내준 갈비 잘 먹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아이 뭘. 추석쯤에서 보내드린 거지. 아유 그나저나 걱정이네. 괜찮으셔야 될 텐데. 괜찮을 거야. 일주일 후 병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위암 말기라는 말이에요? 분명 저번 건강검진 때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글쎄요. 아마 암이 퍼진 지 꽤 된 걸로 보이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간혹 검사를 대충 하거나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얼른 치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그냥 속 안 좋은 게 다였는데 검사 다시 해봐요 의사 양반.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도 몇 번 확인했습니다. 위암 말기 맞으세요. 수술 가능한지 여부를 얼른 체크해봐야 돼서 되도록 빨리 입원 수속 밟으시는 게 좋고요. 수술 받으면 괜찮으신 거예요? 그것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 저희가 확언해드릴 수 있는 건 되도록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환자분께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1시간 후 차 안.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요즘은 의학기술이 좋아서 웬만한 암은 다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셨고요. 내 나이에 위암 말기면 곧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지. 하긴 나도 많이 살았지. 손주들 건강하게 태어나고 뛰어다니는 것도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입원하기도 전인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 살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좋은 생각만 하셔야 돼요. 아셨죠? 내가 너한테 괜히 짐만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한 병이 쉽지가 않을 텐데. 그냥 요양병원을 알아주지 그러니. 수술 받아도 내 몸이 버틸지가 문제라며. 그럴 바엔 어디 암 환자 전문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왜 벌써부터 포기하려고 하세요? 전 집에만 있잖아요. 어차피 집에만 있는 거 적적할 때 많았는데 차라리 어머니랑 보내는 게 저한테도 좋아요. 이참에 서윤이도 자주 보시면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런 생각 마시고 얼른 치료받아서 기운 차릴 생각만 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너 같은 착한 며느리를 둔 게 내 복이다. 어머니가 저 얼마나 아껴주셨어요. 이렇게라도 갚아드릴 수 있어서 전 좋아요. 가족분들한텐 언제 말씀드릴까요?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전하마. 괜히 일 바쁘게 하는데 심란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도 어머니 아픈 건 아셔야죠.
당장 형님이랑 시숙님들만 하더라도 어머니 댁 자주 들르시는데 어머니 병원 가 계시면 놀라실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안 그래도 내일 모레 온다고 하더라고. 그때 말해야지. 그럼 저도 남편이랑 그때 맞춰 갈게요. 가족들끼리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러는 게 좋겠다. 이틀 후 시댁. 어머니, 하실 말씀이란 게 뭐예요? 애들 엄마는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고 좀 늦는다네요. 제 와이프도요. 무슨 중요한 말씀이세요? 아, 설마 건물 관련해서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너는 아직도 그 소리니? 내가 아직은 나 혼자서 관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참 욕심이 저렇게 많아서 영원. 막말로 막내보다 니들이 훨씬 더 경제적 사정이 좋은데 막내는 가만히 있지 않니? 근데 어째서 니들은 나만 보면 건물 탐내기만 바쁘니? 이러니 내가 니들한테 편하게 맡기겠어? 그냥 여쭤본 거잖아요. 어머니가 먼저 모이라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뭐 사기꾼도 아니고 편하게 맡길 수가 없다뇨. 너무 서운한데요. 형,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넌 뭐 알고 있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인데? 심각한 일이야? 내가 말하마. 사실 나 위암 말기 판정받았다. 수술 받아서 회복할지도 미지수고 잘못하다간 얼마 못 살 수도 있댄다. 정말 위험 말기예요? 아니, 어쩌다 그런 큰 병에. 그러게. 저번에 건강검진 받았을 땐 아무 문제 없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큰 병에 걸릴 수가 있죠? 저도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건강검진이 잘못 나왔을 수도 있고 간혹 암이 단기간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주 토요일에 바로 입원하셔야 된대요. 수술 가능한지 검사부터 다시 해보고 그때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한다고 하네요. 니들이 크게 상관할 건 없다. 어차피 재산도 많으니 내 돈으로 치료하면 되니까. 간병도 정인이가 해주겠다고 하는구나. 재수 씨가요? 재수 씨가 왜요? 제가 집에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병원 생활 적응하려면 안병이보단 제가 옆에 있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정인이한테 부탁하고 좀 길어지면 전문 간병인 구해야지. 돈 모아뒀다 어디다 쓰겠니? 이런 데다 쓰지. 아무튼 내일 모레부터 병원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렴. 면회도 그렇게 자주 올 건 없다. 1인실이 아니라서 사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같이 있는 사람들도 신경 쓰일 테고 나도 정신 사납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죠. 돌아가면서 해야죠. 재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얌체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머니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이럴 때 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재산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겉으로는 재산 욕심 없는 척하더니 결국 속내를 내보이네. 난 그런 꼴 못 보니까 간병할 거면 돌아가면서 해. 회사에 휴가를 내서라도 나도 어머니 돌볼 테니까. 그래, 그게 공평하지.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아니, 다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일 때문에 바쁘시니까 제가 하겠다는 거지. 재산 더 가지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재산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저희 힘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요. 어머니 앞이라고 내숭 부리는 거 좀 봐. 재수씨, 같이 잘 살아야지 혼자 잘 살려고 하면 안 되죠. 마누라가 재수씨 재수 없다고 욕하는 이유가 있네요. 좀 주래. 안 그래요, 어머니? 그래. 재산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그거과 관련해서도 니들한테 할 말이 있다. 그게 뭔데요, 어머니? 하긴 아무래도 아프신데 그 많은 건물을 혼자 관리하긴 힘드시죠? 그래. 예전처럼 관리하긴 아무래도 힘들겠지. 그래서 내 건물 전부 사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세요. 사회에 기부라뇨. 그런 말 없으셨잖아요. 어머니, 저희랑 장난치는 거죠?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닌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전부 기부하시겠다뇨? 내 오랜 꿈이다. 내가 일군 내 재산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분하는 건 당연하지 않니? 진심이에요? 아니, 어머니 미쳤어요. 안 판정받으니까 갑자기 착한 척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오래 살 것 같아서? 그런 거라면 저희가 돈 모아서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할게요. 무슨 기부예요, 기부는. 어머니 당장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그걸 누구 보고 감당하라고요?
물론 내 치료비는 제외하고 기부라는 거지. 아무튼 이미 건물 기증할 기관도 알아봤고 계약서도 쓰고 왔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효도한 게 얼만데 갑자기 다 기부라뇨. 이렇게 멋대로 처분을 하면 어쩌자고요. 어머니 자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바람이 나서 전 재산을 기부하냐고요. 노망이라도 나셨어요? 그래, 노망이라도 났다. 니들이 어떤 반응일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줄은 몰랐구나. 그럼 어머니 같으면 화가 안 나겠어요? 지금까지 어머니 비위 맞춘다고 가진 애를 다 썼는데 이럴 거면 진작 말했어야죠. 받아먹을 건 실컷 받아먹고 이제야 돌려줄 게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야 막내, 너 왜 말이 없어? 뭐라도 말 좀 해봐. 어머니 뜻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뭘 어쩌겠어. 어머니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줄 만큼 해줬어. 우리 하고 싶은 공부도 다 시켜주시고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한 채씩 해주셨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난 어머니 뜻 존중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다들 어머니한테 너무 뭐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피해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야, 뭐하니 어머니한테 따로 돈 받기로 했죠? 그런 거네. 그러니까 저렇게 차분하게 있지. 아니 어머니, 다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유산을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 이제 하다 유산이라고 하네. 넌 내가 빨리 죽길 바라는 것 같구나. 다 똑같이 안 주는 거니까 걱정 마라. 더 듣기 싫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번복하기도 늦었다. 여기 기증 서류도 있으니 확인해보고 싶거든. 그렇게 하거라. 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말년에 자식들이랑 영 끊고 싶어서 환장하셨네요. 그런 게 틀림없지. 이제 몸도 아플 텐데 어디 한번 외롭게 앓다가 죽어보세요.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안 갈 테니까 제사도 안 지내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나 마세요. 형, 가자. 쓸데없이 시간 낭비였네. 너도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마술이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붙어 있어봤자 너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것도 없고 네 마누라만 고생시킬 테니까 나중에 죽어가는 어머니 모신다고 도와달라 하기만 해봐. 오늘부로 난 어머니 없는 셈 칠 거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재산 안 줬다고 연을 긋는 게 말이 돼? 너무한 거 아니야 다들? 그러게요. 어머니 많이 아프신데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아주 찬사납셨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재산도 없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 감명을 왜 해? 해봤자 고맙다는 말 한마디나 겨우 들을 판인데. 아유, 그동안 한 걸 생각하면 아까워서 살 수가 없네. 아, 얼른 가자니까. 이러고 있는 시간도 아깝다. 가자. 잠시 후.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쩜 저렇게 마르실 수가 있는지. 했다. 예상 한바다. 나도 저런 목적으로 내 옆에 붙어있는 자식놈들 별로다. 이참에 잘 걸렸지.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나 때문에 일부러 연락할 것도 없다. 이 저런 놈들도 자식이라고. 아휴. 어머니, 울지 마세요. 형들도 당황해서 그런 걸 거예요. 말만 저렇게 하는 거라고요. 너도 너무 편들어줄 거 없다. 네 형들 내 재산만 노리는 거 너도 알잖니. 나 마음 다칠까봐 일부러 좋게 얘기할 거 없어. 됐다. 이제 니들밖에 없구나. 니들도 실망했지? 내가 건물을 모조리 기증한다 소리 들으니까. 좀 놀라긴 했지만 어머니 뜻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어머니 재산이잖아요. 어머니가 평생 힘들게 일하셔서 일군 재산이니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나마 내가 자식 복이 아예 없진 않구나.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일단 어머니 건강부터 챙기세요. 저랑 남편이 더 신경 쓸게요. 그래요. 일단 치료가 먼저잖아요.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시고요. 그래, 고맙다. 니들이 제일 살기 팍팍할 텐데 정말 고맙다. 고맙긴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그날 밤, 집. 형님들이 문자 보냈네. 뭐라고? 혹시 어머니한테 따로 받는 재산 있는 거 아니냐고. 설마 공짜로 간병해주는 건 아니지 않겠냐고. 아, 정말 다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재산이 그렇게 문제야? 어머니 괜찮으신지에 대한 문자는 하나도 없네.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했으면서 이렇게 태도가 갑자기 변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까지 다 실망스럽네. 그니까 말이야. 다들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어머니 재산 받고 싶어서 그동안 잘 보이려고 노력했대지만 돈보단 어머니가 먼저 아니야? 아까도 어머니 아프다는 말 나오자마자 건물 관리하기 어렵지 않겠냐 소리부터 나오고 요즘 너무 심하다 싶었는데 아까는 나도 병이고 뭐고 한 대 패주고 싶을 정도로 어머니한테 말이 심하더라. 그니까 언니 뭐라고? 난 어머니가 왜 전 재산 기부하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저렇게 대놓고 재산 탐내는 티를 내니 나 같아도 정 떨어질 것 같아. 우리 서윤이가 나중에 커서 우리 재산만 노린다고 생각해봐.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 그럼. 아휴,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어머니 돌봐야지. 근데 당신 혼자 괜찮겠어? 퇴근하고 바로 교대하긴 할 테지만 그래도 서윤이 돌보려 어머니 간병하려 힘들 텐데. 내가 휴직이라도 써볼까? 얼마 전에 간병휴직 쓴 사람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당신 이제야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자리 잡고 있는데 휴직 쓴다고 하면 눈초리가 곱지 않을 거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안 그래도 병원 생활 낯설어 하실 텐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낯설면 더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 그리고 좀 적응되면 간병인 부르기로 했잖아. 그때까지만 잘 견디면 되지 뭐. 그래도 힘들면 꼭 말해. 내가 당분간 더 일찍 퇴근하든가 할 테니까. 그리고 고마워. 아까도 그렇고 당신이 이렇게 어머니 보살펴주겠다고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마음도 놓이고. 당신한테도 어머니지만 나한테도 소중한 어머니인걸? 엄마도 간병해드리는 게 맞다고 하셔. 그게 자식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감사하네. 2주일 후 병실. 어머니, 치료는 잘 받고 오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얼른 누우세요. 넌 좀 쉬지. 그새 청소를 하고 있었어?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어머니, 이것 보세요. 제가 병원 오는 길에 식물 사왔거든요. 이게 공기 정화에도 좋고 기분도 좋게 해준대요. 아유, 푸릇푸릇하니 아주 이쁘구나. 덕분에 병실이 훨씬 밝아졌어. 그쵸? 아까 서윤이도 보고 신기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수술 날짜가 바로 잡혀서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수술 받아서 나아지면 다행인데 더 나빠져서 너 더 힘들게 할까봐 걱정이야. 만약 그러면 바로 요양병원에 보내든지 해라. 너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가뜩이나 갓난애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닌데 이러다가 네 건강까지 나빠질까 걱정되는구나. 에이, 저 이래봬도 체육학과 나온 여자예요. 이 정도 일은 힘들지도 않아요. 전 오히려 어머니랑 이렇게 수다도 떨고 좋은데요. 어쩜 이렇게 살갑니. 정말 고맙다. 내 이 은혜 꼭 갚으마. 은혜는 저희가 갚아야죠. 저희 사는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가 집 안 해주셨음 저희 아마 아직도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있을걸요? 그래봤자 몇 평 안 되는 아파트인데 너 빼고 나머진 불평했어. 돈도 많으면서 왜 아끼냐고. 그런 말 들었을 때 바로 끊어냈어야 했는데 자식이 뭔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선 연락 한 번이 없으니 엄마 병원 잘 입원했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희가 있잖아요. 저랑 남편이 나머지 자식 노릇까지 다 할게요. 정말 고맙다. 니들한텐 정말 면목이 없어. 일주일 후 병원 휴게실. 내일이면 어머니 수술이네. 내가 다 긴장되네. 저기 시숙님들은 연락 안 돼? 형님들도 연락해봤는데 내 전화 아예 안 받는 것 같더라고. 다들 정말 너무해. 그래도 어머니 수술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른 채를 할 수가 있어? 형들도 마찬가지야. 어쩔 수 없지. 우리라도 옆에 있어야지. 당신은 한숨 자. 서인이도 자꾸 칭얼대서 요새 잠 제대로 못 잤잖아. 괜찮아. 어머니 수술 잘 돼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다. 그러긴 말이야.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 다음 날 병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수술 잘 되신 거예요? 네, 수술 자체는 잘 됐습니다. 생각보다 전이가 그렇게 넓게 퍼진 건 아니라서 수술하기도 수월했습니다. 이대로 회복 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보호자분들께서 잘 지켜봐 주세요. 간혹 합병증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언제 깨어나실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후에 일어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자식분들께서 이렇게 한마음으로 어머니 회복을 바란 덕분이 크죠. 2시간 후. 정인아, 어머니, 이제야 정신이 좀 드세요? 어머니, 저희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내 귀한 자식들인데 당연히 알아보지. 수술은 잘 됐다고 하던. 네, 이대로 잘 회복하시면 괜찮을 거래요. 어머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잘 됐구나. 어쩐지 깨어나고 기분이 좋더랬니? 고생하셨어요.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 걱정이야 니들이 했겠지.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절차를 밟아보자꾸나. 네? 무슨 절차요? 어디 보자. 서류가. 여기 있네. 자, 천천히 읽어보렴. 이게 뭔데요? 이건 어머니 기증한 건물들 아니에요? 갑자기 이건 왜... 2채는 기증했지만 나머지 3채는 아직 내 소유야. 그리고 이제 니들 소유가 될 거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게 저희 소유가 돼요? 야, 니들한테 줄 거니까 그렇지. 너희들만이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되거든. 그러니 부디 잘 관리해보렴. 어머니... 아니 형들은 어쩌고... 그런 양아치 같은 놈들은 자식으로 안 친지 꽤 됐다. 그러니 걔네들 신경 쓰지 말고 니들이 다 가지렴. 혹시라도 딴지 걸 수 없게 이미 변호사랑 조치도 다 끝내놨으니 걱정 말고. 그동안 나 보살피느라 고생했다. 니들은 다른 애들과 다르게 재산에 큰 욕심도 없고 성격도 순한 거 알고 있으면서도 내심 내가 전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했을 때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더구나. 오히려 날 더 보살펴주고 위로해주더라고. 그때 결심했지. 내 평생 일군 재산 니들한테 다 주기로. 저희가 이렇게 큰 재산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생각도 못했는데... 당연히 받아도 되지. 주는 사람 마음 아니니? 그러니 걱정 말고 받아라. 이걸로 은혜 갚은 셈 치자고. 특히 정인이 고생 많았다. 친엄마 간병하는 것도 힘든데 힘든 게 하나도 없이 날 보살펴주고 어찌나 고마운지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 아니에요, 어머니. 전 어머니 수술 잘 된 것만으로도 기쁜걸요. 앞으로도 어머니 완치될 때까지 제가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건강에만 신경 쓰세요. 그래야 소윤이 크는 모습도 보죠. 그래, 고맙다. 이미 니들 덕분에 다 완치된 기분이다. 6개월 후. 그 뒤로 한동안 시숙 형님들이랑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요. 어디서 들었는지 최근에야 건물 받은 걸 알았다며 집으로 따지러 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이럴 목적으로 자기들을 속인 거냐며 화를 내길래 어머니 뜻이 그랬고 어머니 수술 받을 때까지 들여다보지도 않는 자식한테 뭘 더 해줘야 되냐고 강하게 대응했죠. 그랬더니 소송을 걸겠다며 변호사를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어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있어서 저희 또한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그렇게 몇 주가 흐른 뒤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물려받은 게 법적인 문제가 없단 것을 알았는지 과일 바구니와 고기 세트를 양손 가득히 들고 와선 세 채를 받았으니 한 채씩 나눠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들어보니 이미 소유권이 저희한테 온 걸 확인하고 어머니한테는 아예 연락조차 안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만 잘 보이면 건물을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는 어머니가 용서한다고 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네요. 이미 어떤 목적인지 빤히 보여서 어머니도 이미 부모 자식 연 끄는 거 아니었냐며 냉정하게 내쫓았다고 해요. 지금도 그 사람들한테 돈이 없으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는 식의 연락이 와요. 언뜻 들어보니 큰 시숙은 주식 사기당해서 빚이 이만큼 쌓여있다고 하고 작은 시숙은 형님이 회사에서 잘려 애 학원 보낼 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해서
연락을 아예 안 받고 있어요. 집도 이사를 가서 못 찾아오게 했고요. 새로 이사 간 집은 전에 살았던 곳보다 훨씬 넓은데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서 일부러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어머니도 처음엔 혼자 살겠다고 하시다가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자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어요. 퇴원 후 어머니는 약도 꾸준히 드시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계셔서 지금 이대로만 잘 관리하면 완치도 무리 없다는 판정을 들었어요. 이대로 저와 남편이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려야죠. 물론 어머니가 힘들게 일군 재산도 잃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